네, 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나린의 정형입니다. 일단 또 추석이 좀 다가오고 있네요. 이번 달도 이번 주만 끝나면 또 8월 달이 지나가기 때문에 현재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구 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NTNW 강남구선 정우주입니다. 종목이 지금 타임에 잡힌 종목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어떤 매매 방법을 매매를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아마 이제 8월 말만 좀 지나가면 어느 정도 좀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린애님. 자, 제가 이제 항상 이 종합주가 지수를 추석 전후로 어떤 방향성을 잡을 적에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현재는 애바닥을 전하고 현재 추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쌍바닥 형성하는 과정을 보고 확인 매매를 하자.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를 보시게 되면 주봉부터 먼저 볼까요? 현재 이번 주 시작되면서 또 이달 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봉 상태 보면 5주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을 적에 우리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현재 거래도 감소 또 이 투자 심리라는 것이 있죠. 투자 심리가 50 이하 침체권에 놓여 있어요. 또 단기 지표도 50 이하. 그래서 현재는 자꾸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돈을 좀 더 주고 사더라도 확인 매수하면 충분할 것 같고 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는 현재 살아있지만 현재 5일선이 붕괴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단기 지표가 매도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또 현재 금일 같은 경우 소음선이 발생됐죠. 하락 중에 나타날 때는 하락 지속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 하락에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갑자기 급등락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확인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주고 사더라도 확인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달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월봉 상태에서 보면 제가 항상 평상시 언급하는 것이 있죠. 척추. 그러니까 사람을 한번 척추가 부러져 있다. 이 부러진 상태가 또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다음 달에 급등할 수도 있는데 지수 자체는 이번 달서부터 우하향으로 꺾여 있는 상태. 그래서 현재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을 좀 볼까요? 자, 코스닥 상태도 보시면 현재 5일선이 붕괴 회복하지 못한 상태, 또 주봉 상태도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20주선을 지지를 받고 반등 시도하다가 실패. 또 투자 심리도 50여로 침체권을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추석 전 이후로 항상 확인 매매하는 게 좋겠다. 지금은 서두를 필요가 없고요. 테마 종목 장세 단타 단기 매매만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강남 큰손님. 네, 코스닥 지수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외바닥이라 다시 한번 쌍바닥을 치러 내려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냥 가지는 않을 겁니다. 돈을 떨어졌죠. 그래서 5일선 붕괴가 됐고 그 후에 쌍바닥 만드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예전에 신저가를 나타냈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만큼 폭락이 나왔지만 한 번에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아, 전저점에 대한 지지 가능성을 둘 수 있겠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전 같은 하락폭이 나온다 이렇게 하기에는 예전보다는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쌍바닥이 완성된 다음에 상승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취매성에서는 전저점 이탈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정한 바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조정과 함께 종목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밀릴 가능성은 존재하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매매는 괜찮은데 많이 올라가 있는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은 좀 조심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지난주 이제 파월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추가 부양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었죠. 적절한 조치는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이제 중국을 압박하는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증시가 춤추고 있는 거죠. 일단 미중 무역 협상 다시 일단 진행을 하기를 원한다. 중국 쪽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좀 완화되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중국 대화 재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무역 전쟁 우려감이 좀 완화되고 있죠. 일단 내일 이유가 이제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본 쪽에서 이제 한국 화이트리스트 이제 배제 D-1 그러면 하루 남았죠. 내일부터 이제 서서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일단 미리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돼 있는 만큼 일단 실질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뭐 추가 규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면 다시 좀 투심이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추가 규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온 바는 없죠. 그래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차트가 720주선 중기 지지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일단 그렇게까지 우려감이 돌발적인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려감을 갖지 않으셔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 LPDDR5, 이 5G 반도체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지금 양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본 소재, 이제 추가 이제 규제 이런 강화 시에는 한일 무역 전쟁 또 무기로도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추가 규제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9일 날 이재용 부회장 이제 선거 공판이 또 열리죠. 선거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선 그래서 29일 날이 좀 변곡점이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29일 어느 정도 선거 결과에 따라 선거가 아니죠.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만큼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급반등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재차 좀 일시적으로 충격을 좀 받느냐 아마 목요일, 금요일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금통위통화위원회도 또 열리기 때문에 금리나 또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 후반쯤에 중요한 변곡점이 예상이 되는 부분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린애님. 네, 제가 항상 실전 매매, 저는 시황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전 매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시황 기본적 분석 이런 건 기본적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현재 방향성에 맞춰서 어떻게 매매하느냐.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파워넷을 좀 볼까요?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시세의 방향성에 순응한다라고 그랬죠? 현재 시세 방향성이 우위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럴 적에 거래가 연속 증가 또는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 요 세 개 지표가 선행성 지표입니다. 또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있는데 요 단기 지표가 50에서 60으로 전환될 적에 스토캐스틱 531 지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보면 방향성을 가리키면서 매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도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매수를 하세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적에 저가 매수 기회를 잡는 것이다. 자, 근데 패턴이라고 하는 경우는 저 위에서부터 추세가 쭉 내려오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저 위에 첫 번째 고점에서 V자 패턴입니다. 이거 보고 V자 패턴으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자, 이 가추세가 형성되고 또 가추세가 형성되면서 우상향 3바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향 3바닥을 형성할 적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가파른 상승의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 때 대기 매물대를 돌파 시도할 적에는 거래가 연속 늘어나는 것이고 맨 밑에 MACD 오실레이터도 현재 양선으로 바뀌었죠. 이럴 적에 우리가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이번 주 3주 연속 양선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중기적 관점에서 적산병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중기적 관점에서도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물론 재료도 있겠지만 월봉 상태를 보면 이번 달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3박자가 맞는 상태에서 서서히 단기 지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가 개념으로 고가로 끝난다고 하면 또 고가로 끝나지 않고 종가가 내려서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소양선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재차 반등 아니면 강세 신호 이렇게 주식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일봉에서 5일선 매매하는 것이 제일 유력합니다. 자, 5일선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이 가추세 우상향
5일선 그 진정한 바닥이 아니고 가주대 바닥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붕괴되는 시점을 초기 손절 라인대로 설정하고 또 대기 매물대 돌파 시도할 적에 3일째 내일이 되겠죠. 내일은 시가 이상 5,000원 이상 5,500원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시가 이상 고점 매도 바닥 저가 재매수 한다 하더라도 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이익률이 짧아요. 그래서 조정의 폭이 짧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5일선 매매가 좋고요. 또 단기 등락을 무시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금 상태에서 이 대기 매물대 내일도 돌파 시도를 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 거래가 좀 굉장히 좋네요. 내일도 거래가 느는 것이 좋은데 감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다만 10원 이상이라도 올라간다면 더욱더 강세 현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강남 큰선님. 네,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릴 텐데 두 번째 종목을 제가 일본 화이트 국가 국내 화이트 국가를 배제하는 적용시키는 날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 설명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시노펙스가 되겠죠. 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방류 재차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서 봤을 때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자회사에 대한 시노펙스 케미코아를 통해서 이 방사능 제거 수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 종목에 대한 특징이 되겠는데요. 수소차 또한 수소차 분리막 연료전지 핵심 소재 국제과제 성공에 따라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논의를 있다, 협의 중이다. 그리고 일본 독점의 스마트폰 도움 스위치 국산화 최종 승인을 얻음에 따라서 본격 공급을 한다는 점, 그런 분들이 이 시노펙스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데요. 스케줄, 바로 이제 일정주라고 하죠. 일정주라고 본다면은 9월 달에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가 정식 문을 열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와 함께 9월의 상승 기대를 걸 수 있는 핫한, 그래서 물과 함께 또 수소 쪽과 이런 어떤 소재 쪽과 여러 가지 국산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의 강세를 볼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월봉에서 뚜렷한 게 있죠. 바로 이거죠. 이 투자 심리가 월봉에서 시그널 돌파할 때 상승, 붕괴될 때 하락에서 데드 크로스 하락, 돌파할 때 상승, 돌파. 딱 위치는 맞고요. 그리고 대응봉을 넘어선다는 것은 보통 대응봉, 대항봉은 말뚝박고 본격적 상승을 의미합니다. 기둥을 특히 이게 거래가 없는 대응봉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탄력적인 급등에 대한 여지가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1년 반 이상의 조정을 깊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시작권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서 최근 3년 중 최고 대량 거래가 이번 달 터졌다는 점. 그래서 포인트가 아주 잘 잡혔습니다. 잠자는 사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잠에서 깨어남에 따라 탄력이 붙는 시점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여기 벌어지다 보니까 잠깐의 반락과 횡보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1차가 5위선이고요. 2차 지지권은 120분의 22선이고요. 약 2,280원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3차는 조금 이제 벗어나게 되면 중앙선의 3,150원을 가지고 대양봉의 거래가 텄던 절반을 깬다면 그때는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주가의 탄력이 붙기 위해서는 이 120분 분봉의 22선에 대한 지지 속에서 상승 여지를 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거래가 처음에 텄던 이 종가가 3,275원이죠. 3,275원과 3,280원. 그래서 3,275원 잡고 하면 되겠네요.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요걸 가지고 매매를 이어가시면 좀 더 상승에 대한 여력을 높게 보시면서 조종시 매수 관점 유효한 종목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정지우 전문가께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일단 일본 반사익도 수혜주 종목, 소재업종, 2차 전지 소재업종 종목하고요. 온라인 결제 관련주를 좀 설명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 이제 IT 소재, 2차 전지 소재, 폴리머 소재, 다양하게 소재를 또 개발,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죠.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캠트로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721선을 돌파를 하고 2019년도 7월 달에 계속 721선 바로 위에서
저 위에 밑에죠. 한 4,000원대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4,000원대 바로 밑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자꾸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오늘부로 이제 일봉상 추세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 2차 전지 핵심 소재 쪽이죠. PDDF 거의 일본 쪽에서 몇몇 개 기업이 독점하는 그 소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하면서 앞으로 이제 국산화 대체 효과가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또 기업 중에 하나죠. 신공장이 9월 달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죠. 물론 바닥권은 지났습니다. 바닥권은 721선 아래에서 예전에 2019년도 제가 6월 달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가 이제 바닥권으로 좀 볼 수 있고 이제는 721선 돌파 지지와 함께 중장기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월봉상 상단 추세 저항권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5,800원대 부근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지지권은 제가 이제 지지권 이 3,800원대 중반대 부분을 단기는 이제 지지권 이전 저점 부분이죠. 지지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봉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는 만큼 아직 MACD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 다 과일권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당장 실적 대비는 저평가돼 있지는 않습니다. 미래 성장성 기대감을 갖고 주가는 미리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역시 앞으로 조정받을 때는 재무 상태도 우량하고요. 역시 성장성 있는 또 국산화 소재 2차 전지 소재 쪽 국산화한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 지지권은 저 밑에 하단 부분이죠. 2,000원대 중후반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이렇게 추세를 그어가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단기 저항권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인 저 파라볼릭 상단 부근인 4,900원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화를 제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온라인 결제 관련주 앞으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이런 온라인 결제 관련주들이 상반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단알 같은 경우는요. 모바일 유무선 결제 서비스 업체 중에서도 상반기 실적이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달이죠. 휴대폰 결제 한도가 60만 원으로 4년 만에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더 또 가져볼 수가 있겠죠. 일단 오늘부터 5일선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5일선 회복과 함께 6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반등을 노리는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이번 달부터 이제 재차 5개월 이평선 회복 시도되고 있죠. 지난달 눈에 띄는 부분 대음선이 아래 윗골이 중음선이 나왔지만 대량 거래가 그렇게 시현되면서 눌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눌림목 이후에 이번 달 그 음봉을 감싸는 양선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역시 다음 달까지도 추가적인 또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단알 같은 경우 이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가 이제 폐지되면서 앞으로 또 그런 부분들도 기존 사업 성장세가 좀 더 가속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알 앞으로 72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1선 부근 저항권 같은 경우는요 4,100원대 부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단기 짧게 말씀드린 부분은 역시 61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고 그 라인대가 이탈되게 되면 3,000원대 후반대 부분을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강남크 손님. 예, 옴니 시스템 먼저 설명드리고 이거는 이제 좀 이걸 기준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일지테크를 제가 중요하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일봉 차트 보세요. 제가 4월 달에 머니투데이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종목 결국은 갔어요. 4,600 결국은 갔죠. 그래서 뭐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이런 때 매수하신 분들은 끊었다가 재미수 해도 되고 놔둬도 어차피 수익은 났죠. 7월 달에 여름철에 오에 따라서 주가의 강세를 한 번은 볼 수 있다. 스마트 그리드. 그런데 7월 달에 그때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의 국내에 방한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면서 기대 심리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실제 방한하는 날부터 주가는 빵빵빵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을 이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그래서 쌍봉을 치고 생명성 이탈하면 절대 부여하지 않는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죠. 이때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손해가 났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쌍봉 치고 생명선에 20 이상 무게 되면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일지테크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고 한다면 내일 일본의 화이트 국가 배제가 실제 적용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미리 반영이 되고 올라간 상태에서 실질적 재료가 노출되면 주가가
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재료 노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반영되는 경우에는 주가의 조정 여지가 높은 거고 위에 꼬리가 긴 형태의 십자가가 나왔기 때문에 단락에 대한 여지가 높을 수 있다 해서 내일 화이트가 배제돼 가지고 탄소음료 쪽에 대한 강세가 나올 거다. 막 산다고 매수한다거나 혹은 뭐 공작기계 관련주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이 높다 해 가지고 또 뭐 매수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잠깐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서 내일은 뭐 매수권은 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나리넷 전문가님. 네. 자, 저는 나노메딕스를 볼까요? 지금 제가 언급하는 것은 추천주 개념이 아닙니다. 설명을 잘 들으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노메딕스는 현재 경고 종목입니다. 그렇죠? 현재 이제 고래 기법으로 보면 720에서는 이제 거의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권에 근접하고 있다. 이럴 적에 잘 보고 있다가 720에서는 지지를 받으면서 거래가 늘어날 적에 단기배 터널 적에 그때 우리가 매수의 관점을 본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조정받고 이번 주가 2주째, 다음 주가 변곡점 3주째. 월봉 상태를 보시면 이번 달에 첫 번째 5개월 이동 패턴을 회복하면서 첫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그래서 현재 일봉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항상 확인 매수를 하셔야 돼요. 하단 추세가 지지선이고요. 720에서는 바닥의 개념, 고래 기법을 진정한 바닥의 개념을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점 하나 더 볼까요? 자, 현재 경인양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매매 기본 원칙이죠. 하단 추세에 근접하면서 매수권에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근접하면서 지지받고 첫 번째 5에서는 회복하는 날, 그럴 적에 3바트가 맞을 적에 단기 터널 적에 매수의 관점을 본다. 매수 신호가 거기서 나오는 걸 확인 매수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한 점만 더 볼까요? 자,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반기 주도주 테마 종목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다이아 이런 종목들은 현재 꾸준히 단기 등락을 무시하고 그냥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추세를 저항받고 떨어지는 거하고 돌파했다 떨어지는 건 틀려요. 또 이 월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3개월째죠. 지난달에 안착하고 이번 달에 5개월 이동해서 회복. 그러면 우상위는 이미 장기 월봉 쌍바닥 시원했기 때문에 장기를 보라는 거죠. 저 상단 추세까지 해서 이번 달은 이제 상수로 전환된 삼박자 관점에서 방향을 우위로 잡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자, 강남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추천이 아니고요. 매매하는 실전 요령, 방법을 설명드린 거니까 종목을 언급한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그 매매하는 요령 이걸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제가 MTNW 검색창에 치고 오늘 22시 저녁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무료 공개 방송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특히 내일 당일 급등주에 대한 어떤 매매 종목들에 대한 어떤 스토리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보면서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주 후반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선고 결과,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금통위 통화위원회가 또 열리죠. 그리고 9월 1일 날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추가 부과할지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9월 추석 전후로 해서 글로벌 증시 변곡점이 형성될 겁니다. 유럽 쪽에 추가 부양을 강하게 시사를 한 만큼 역시 이번에 유럽 추가 부양 정책도 9월 추석 전후로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린이님. 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8월 달이 지나가기 때문에 9월 달에 추석 전후로 반드시 아마 바닥을 시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을 보다는 확인 매매 전략을 꼭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